밤 12시. 내일 출근을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회의 시간에 팀장님 질문에 어버버하며 대답했던 내 모습. 동료가 지나가며 던졌던 뼈있는 한마디. 심지어는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실수까지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걸? 왜 나서서 그 고생을 했을까? 이불을 뻥뻥 걷어차며 몸부림을 칩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자야 한다는 걸 아는데 머릿속 영상기기는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얕아지고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골아떨어진 가족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고도 태연하게 퇴근 메뉴를 고르던 동료를 떠올리면 이런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 멘탈은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걸까? 자책하며 또 하루의 밤을 망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불킥을 하는 건 당신의 성격이 찌질해서가 아닙니다. 멘탈이 약해서도 과거에 얽매여 사는 미련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당장 꺼져야 할 타이밍에 꺼지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공회전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밤을 망치는 이 지긋지긋한 뇌의 공회전을 단 10초 만에 물리적으로 꺼버리는 과학적인 스위치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밤을 지새우는 일 없이 머리에 닿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드는 평온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도 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장치는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조용히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쉴 때 갑자기 이 장치가 풀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어를 중립 N에 놓았는데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기름을 태우는 공회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공회전 상태에서 뇌는 무엇을 할까요?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며 타인의 마음을 추측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일 발표에서 망치면 어떡하지?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밤마다 당신의 이불킥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쉬어야 할 밤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요? 당신의 뇌가 당신을 괴롭히려고 악의를 품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본능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 우리 조상들은 맹수가 들끓는 사바나 초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무리에서 쫓겨나 혼자 남겨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뇌는 사회적 위협을 생존의 위협, 즉 실제 호랑이를 만난 것과 똑같은 공포로 인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낮에 팀장님에게 지적을 받았거나 단톡방에서 내 메시지에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던 그 사소한 사건을 당신의 뇌소 편도체라는 화재 경보기는 무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번역합니다. 눈앞에 맹수가 나타났다고 착각한 뇌는 밤에 누워있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 그 기억을 다시 돌려보면서 생존 전략을 짜. 뇌는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불확실한 정답보다 어떻게든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빈칸을 채우려고 밤샘 야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신의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위험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60년대 신경심리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가 발견한 좌뇌의 해석장치, 인터프리터입니다. 저는 이걸 머릿속에 살고 있는 소설가라고 부릅니다. 이 소설가는 백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스스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퇴근길 상사가 내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쳤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일어난 팩트는 상사가 내 인사를 못 받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머릿속 소설가는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불만이 있나? 어제 내가 낸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러다 나 국가 망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 소설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 뇌는 진화적으로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보다 5배나 더 강하게 저장하는 CCTV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가는 이 CCTV에 찍힌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 실패한 기억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스토리를 완성합니다. 맞아, 3년 전에도 내가 이래서 무시당했지.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우리가 밤마다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그 사건 자체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재료로 자네의 소설가가 써내려간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비극적인 소설을 우리가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들보다 예민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 소설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남들이 2차선 골목길을 가질 때 당신은 8차선 고속도로 같은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감각의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남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의 온도, 시선,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전부 낚아채어 거대한 소설을 완성해냅니다. 그러니 뇌가 엔진 과열로 뻗어버릴 수밖에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공회전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불킥을 멈추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만 생각하자. 다 지난 일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하게 뇌리를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과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다짐하는 것은 뇌의 CEO 격인 전전두엽의 역할이죠. 편도체가 위험해, 맹수가 나타났어 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전두엽이 괜찮아, 여긴 안전한 침대 위야 라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불이 났다고 사이렌이 쩌렁쩌렁 울리는데 안내방송으로 안전합니다 라고 100번 떠들어봤자 아무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끄려는 시도는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깊이 파고들수록 머릿속 소설가는 더 신이 나서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불안과 공회전은 생각으로 절대 조절되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오직 몸으로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낡은 생존 시스템에 갇힌 뇌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바로 우리의 신체 감각을 강제로 리셋하는 물리적인 해킹입니다. 지금부터 지긋지긋한 생각의 고속도로를 단숨에 셧다운시키고 편도체의 비상벨을 강제로 꺼버리는 뇌과학적 실전 기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술, 10초 바보 표정 만들기. 신체적 이완으로 편도체 끄기. 불안해서 과거를 곱씹을 때 당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어깨는 잔뜩 웅크려 비까지 올라가 있고 턱에는 힘이 꽉 들어가 이를 악물고 있으며 미간은 찌푸려져 있고 호흡은 얕습니다. 이 몸의 긴장 상태가 뇌에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야 라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즉시 바보 표정을 지어보세요. 방법은 4단계입니다. 1. 입을 살짝 벌리고 턱의 힘을 완전히 빼서 툭 떨어뜨리세요. 침이 흐를 것 같은 느낌으로. 2. 눈의 초점을 흐릿하게 풀고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세요. 3. 어깨를 중력에 맡겨 축 늘어뜨리세요. 4. 배의 긴장을 풀고 풍선처럼 부풀리며 깊게 숨을 쉬세요. 거울로 보면 정말 얼빠진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 바보 표정은 가장 완벽한 현자의 표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앞에 호랑이가 달려드는데 턱을 벌리고 눈에 힘을 풀며 어깨를 늘어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당신이 이 표정을 10초간 유지하는 순간 당신의 뇌 편도체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몸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다고? 아, 지금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안전하구나. 생각은 당신을 속여도 몸의 신호는 뇌를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딱 10초만 턱과 눈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비상벨은 즉시 꺼집니다. 두 번째 기술, 인지적 오프로딩, 생각을 머리 밖으로 던져버리기. 몸의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 머릿속을 꽉 채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뇌가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거 아직 해결 안 됐어, 잊어버리면 안 돼 라며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뇌의 강박이 공회전을 만듭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적으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실수했던 일, 내일 걱정되는 일, 지금 느끼는 기분 나쁜 감정을 두서없이 전부 적어 내려가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오프로딩, 커그니티브 업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돌아다닐 때는 형체 없는 괴물 같았던 불안이 종이 위에 몇 줄의 글로 적히는 순간 뇌는 안도합니다. 아, 바깥에 안전하게 저장했구나. 이제 내가 꽉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 가득 찬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쿵 내려놓았을 때 어깨가 확 펴지는 느낌. 그 물리적인 해방감을 뇌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일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내일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를 적어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5분이나 더 일찍 잠들었다고 합니다. 뇌가 비로소 퇴근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 3인칭 주어 교체, 나를 관찰자로 만들기. 종이에 적어도 여전히 어떤 감정이 가슴에 남아 콕콕 찌른다면 이제 머릿속 소설가의 타자기에서 손을 떼게 만들 차례입니다. 소설가가 만들어낸 나는 망했어, 나는 부족해라는 문장에 속지 마세요. 생각이 올라올 때 딱 한 글자, 주어를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내일 팀장님한테 깨질 거야 가 아니라 철수 본인 이름은 지금 팀장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3인칭으로 바꿔 부르세요. 이 사소한 주어 교체가 기적을 만듭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3인칭으로 부르는 순간 뇌는 당사자 모드에서 관찰자 모드로 즉각 전환됩니다.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감정 조절에 드는 에너지조차 거의 쓰지 않게 됩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로 들어가 헐떡이는 대신 영화관 객석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는 평온한 관객의 자리로 물리적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뇌가 또 생존 모드를 켜고 소설을 쓰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 속으로 외쳐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며 공회전은 멈춥니다. 네 번째 기술, 4에서 8, 박스 호흡, 소방관 출동시키기. 과거에 이불킥이 너무 강력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라면 즉각적으로 심박수를 낮추는 호흡법이 필요합니다. 뇌는 우리의 호흡 속도를 보고 현재 상황의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호흡이 빠르면 위기, 느리면 휴식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포인트는 내쉬는 숨, 날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2배 길게 하는 것입니다. 날숨이 길어질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이완 스위치 강하게 활성화되며 심박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 불안을 잠재우는 전용 회로를 강제로 여는 열쇠입니다. 천도체라는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릴 때 이 호흡을 딱 3번만 반복하면 뇌의 CEO인 전전두엽 소방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냉정하게 장악하고 불을 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뇌의 구조와 물리적 차단 기술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사소한 일에 얽매여 끙끙 앓는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유리알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스스로를 깎아내리셨나요? 이제 그 가혹한 자책을 멈춰주세요.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반 사람들보다 수신하는 안테나가 훨씬 크고 감정을 처리하는 해상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고성능 엔진을 가졌을 뿐입니다. 남들은 10개의 정보를 처리할 때 당신은 100개의 감정과 맥락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남들이 놓치는 미세한 타임의 아픔, 표정의 그늘,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귀신같이 캐치하는 아주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겪는 밤의 괴로움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낮 동안 그 고성능 안테나로 남들의 감정 데이터까지 몽땅 다운로드하느라 뇌의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묵묵히 밤샘 야근을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성능 엔진을 제대로 다루는 사용 설명서를 손에 쥐셨습니다. 내일 밤 또다시 이불을 차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 때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지 마세요.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침대에 누워 딱 10초만 턱을 툭 떨어뜨리고 눈에 초점을 흐리게 푼 다음 깊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단 한 문장만 중얼거려 보십시오. 아, 내 머릿속 소설가가 또 야근을 시작했구나. 하지만 철수 본인 이름은 지금 안전하고 평온해. 그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거대한 생각의 폭풍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갇힌 노예가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언제든 덮어버릴 수 있는 당당한 편집자입니다. 당신의 다정하고 깊은 생각이 더 이상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무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푹 주무세요.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그물을 던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